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미술입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덩어리, 양감에 대해서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구, 육면체. 오늘은 마지막으로 원기둥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구, 육면체, 오늘 하는 원기둥. 이 세 가지만 잘 그리면 웬만한 그림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자, 어느 그림이나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 뼈대가 중요하겠죠. Y자 찾는 거 얘기했었고, 원기둥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긴 세로선 2개 평행되게 잡고 종이에서 얼만큼 떨어지는지, 여백 자 사용하지 말고 연필을 자처럼 사용해서 간격 조절하고 평행되게 선 긋고, 그리고 평평한 동그라미 그려주면 되는데, 그릴 때 자, 여러분은 연하게 합니다. 아주 연하게. 가로선이 위아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쪽 점이 맞아야 돼요. 이 가로선 없이 그리게 되면은 이 타원을 그릴 때 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 가로선이 없지만 이게 누구나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기우뚱한 원기둥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연하게 이 가로선을 그려주고 점을 찍은 다음 타원을 둘러주면 원기둥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번에 선생님 지금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은 한 번에 진하게 선 그리지 말고 연한 선을 겹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뭘 써서? 어깨를 써서 손목 쓰지 않고 선생님이 하는 선보다 아주 연하게 5겹, 7겹 선을 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돌린 다음 종이를 멀리 놓고 보면 이 쌓인 선 중에서 자기들이 예쁜 모양을 찾을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는데, 선생님, 저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처음 그려서 안 보이죠? 계속 보다 보면 내 눈이 발전합니다. 100%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을 겹쳐서 그리는 거. 소묘할 때 나중에 정말 중요하니까 연습하면서 스케치하고, 여기 위쪽 부분 타원, 아래쪽 부분 타원 같이 그려주면, 같은 각도로 돌아가면 멋진 원기둥이 됩니다. 자, 좌우 똑같은 간격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원기둥들 보면 선이 훅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우리 고속도로 얘기할 때 뒤로 가면서 점으로 되는 거, 소실점 얘기했죠. 그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좀 더 위에서 다이나믹하게 본 원기둥, 좀 더 이렇게 훅 들어가는 느낌의 원기둥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원기둥은 뭐 몸통, 사람 몸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고, 또 나무, 기둥 또 설명했었죠. 컵도 있고 너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미없어요, 선생님. 그냥 뭐 자동차 그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그릴 때
3장, 4장을 그리면 한 번씩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덩어리감 없이 그리는 것보다 그림이 지금 말한 구, 육면체, 원기둥 이걸 그리게 자꾸 그려서 양감, 덩어리감을 나타내는 걸 잘하는 친구는 그림이 다른 조금 양감 없는 평평한 그림들보다 한 20-30% 그림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멋져 보이는 거죠. 선생님 70점이 90점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림이 매력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림을 그릴 때 연습을 좀 해서 하면 좋겠어요. 자, 형태 처음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그려져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다음번에 얘네가 점점 선이 안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색을 입힐 때 우리는 빛이 있죠. 왼쪽 위에. 그러면 어디가 제일 밝을까요? 뚜껑 부분 제일 밝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빛이 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밝겠죠. 밝고 이렇게 돌아갈수록 어두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원기둥에서 여기 이렇게 몸통 돌아가는 부분을 1번이라고 스스로 약속하면 옆이 조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1번이면 여기는 2번. 자,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선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2번 되겠죠. 그 다음에는 3번, 4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몇 번 그려봐서 조금 더 여러 단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넓이들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그 넓이가 좁아질수록 각이 작아지는 거니까 더 잘 돌아가는 그런 원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단계는 점점 더 잘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는 육면체 할 때 얘기했듯이 윗부분은 평평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정도 1번 해주고, 위쪽은 그때 선생님이 2번 아니고 1.3, 1.5 아니면 1.52 조금씩 밝은 부분이 뒤로 가니까 어떻게 흐릿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어요, 여러분? 처음 이 그림을 크레파스로 그리는 친구 중에 그라데이션 힘들어요 그러면 이 단계별로 그냥 선 그어서 색깔 단계 확실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물감도 마찬가지예요. 붓터치 많이 주는 거 아직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에 1번 색만, 2번 색만, 3번만 깔아서 해도 아직은 충분합니다. 그게 쌓이면 나도 모르게 단계를 점점 내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내 그림에 4번까지 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7번까지 그리던 친구는 어느 날 10번 어둠이 있을 거예요. 10번 어둠이 있다는 소리는 여기 앞에 9번, 8번, 7번, 6번 이런 단계의 색들이 있다는 거죠. 단계가 많을수록 잘 돌아간다. 하지만 아직 어려운 친구는 1번, 2번, 3번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해도 괜찮다. 왜? 아직은 많이 안 그려봤으니까 차츰차츰 쌓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수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터치 연습을 하죠. 하고 선생님이 된 친구들 1번, 2번 자
1번, 2번, 3번 해서 4번, 5번까지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터치를 몇 장 연습한 친구들은 이제 조금 길게 해보세요, 여러분. 붓을 선생님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연습 여러 장, 짧게도 여러 장 하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한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마다 수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이 원기둥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나무 느낌 들게 하나 그려보고 그리고 또 크레파스로도 하나 그려서 보여줄게요. 여러분, 단계 내는 거 너무 어려우면 단계 적게 내도 됩니다. 대신 한 장 꼭 그려보고 다음번에 또 한 장 그려보고 그것만 지키면서 해주세요. 자, 같이 시작해요. 하나의 터치가 오면 바로 붙여서 하지 말고 조금 간격을 두고 해야지 두 가지가 섞이지 않겠죠. 연한 색부터 차분하게 차례차례 합니다. 한번 단계별로 색을 깔아주고 나면 팔레트에 있는 색들끼리 조금씩 섞어서 나만의 색을 또 찾아보세요. 조금만 다르게 변화를 줘도 그림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원 기둥이니까 세로선으로 많이 터치를 주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죠. 그러니까 터치의 방향도 세로, 가로 골고루 사용해 보세요. 항상 그림을 그리면 마무리가 될수록 빠진 곳 없는지 잘 살펴보고 빈 곳 채워 나가야 되겠죠. 자, 다 완성되어 가네요. 크레파스로 간단하게 단계 내어서 원기둥 또 그려줍니다. 사실은 구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 육면체, 그 다음이 원기둥인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운 거 먼저 알려주고 쉬운 걸 마지막에 알려줬어요. 자, 하다 보니까 셋 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여러분도 차근차근 꼭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꼭 그려보고 완성한 느낌 어땠는지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